이번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두껍고 외우기 어려운 단어장과 표현집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5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niel Sam.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국내에서만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중에서 단어장과 표현집의 도움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중에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장이나 표현집도 있었지만 의외로 정말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단어장이나 표현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예전에 2번째 쓴 책이 있거든요. 트위터, 페이스북, 내 영어를 부탁해 라는 책인데요. 조금 오래되었지만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도 자부할 만큼 정말 잘 쓴 책이고요. 두껍습니다. 이게 574페이지인가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쓴 게 아니고 제 미국인 친구 크리스와 함께 쓴 책인데 2년 반 동안 100% 구글 문서로 둘이서 열심히 어떨 때는 또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 의기투합해서 정말 열심히 쓰기도 하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썼는데 많이 편집돼서 나가고 정말 엑기스만 모은 책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게 팔린다고 저한테 갑자기 인세가 더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용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게 될 표현들을 다루어 놓았으니까 그냥 친구의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피드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광고하려고 이 책을 꺼낸 게 아니고요. 이 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앞부분에 이 책 이렇게 써먹어라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로 왜? 이게 저도 알아요. 574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공유했던 방법들을 이 독자들한테도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 적어놨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순서나 내용에 조금 수정을 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놓고 그냥 놔둔 단어장이나 표현집 앞부분만 조금 공부하다가 뒤에 조금 훑어보다 그냥 어디 고이 모셔둔 그런 책이 있다면 지금 다시 꺼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niel Sam.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데나 펴서 읽어라 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거를 책 처음부터 보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숙제를 1페이지부터 뭐 10페이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숙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기억에 남느냐?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학원에서 할 때는 그냥 진도가 나가니까 내가 뭐 외우든 안 외우든 어쨌든 진도가 나가버려서 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혼자서 하게 되는 경우는 이거를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99%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페이지 1부터 뒤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외우시는 거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심심하면 아무데나 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심심한데 영어책을 펴서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영어 배우고 언어 배우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많이 펴서 읽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더 딱딱한 책이나 이런 것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표현집들이 내용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장, 표현집 이런 것들로 공부하실 때 그냥 손 가는 대로 아무데나 펴서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 봤던 데인데 여기 봤던 데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의외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내가 첫 번째부터 모든 단어 모든 표현 다 외우고 끝까지 다 외워보겠어 라고 덤비는 사람들보다 그냥 심심한데 한번 볼까 라고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어지는 2번째, 3번째 이 어떻게 아무데나 펴서 보는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aniel Sam. 2번째는요. 예문 위주의 학습을 하라 입니다. 단어장이 특히 그런데요. 만약에 사과가 apple이다. 그냥 사과, apple, 사과, apple 이렇게 외우시면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뉘앙스나 이런 것 뜻들이 별로 1대1로 대응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비슷한 단어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 위주로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 문장에서 쓰였는지 어떤 전치사와 쓰였는지 수동태나 능동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세요. 그런 걸 잘 눈여겨보시면서 예문 위주의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영어 학습할 때 강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바로 번역과 영작 연습입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영어 부분을 가리고 한국어 부분만 보고 영어를 영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원문과 맞춰보시고 빨간펜 첨삭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열심히 매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능할 때는 그렇게 해보시되, 안 될 때는 최대한 영어 부분을 안 보시고 그냥 한국어 부분만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막 번역을 해보세요. 아, 여기는 뭐 단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번역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원문과 맞춰보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했구나. 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런 단어를 썼구나. 이런 형식으로 썼구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영어 실력 자체도 늘어나면서 이 단어들의 쓰임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를 보면서 훨씬 더 쓰임새나 뉘앙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이 단어가 요 예문에 이런 상황에 나왔던 단어라는 걸 알면서 이 단어 뜻도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문 위주의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지저분하게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그렇다고 뭐 낙서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약속한 어떤 기호나 어떤 표식을 하시면서 읽으라는 말씀이고, 저는 그냥 제가 했던 대로 했었을 때 좀 효율적이었던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꾸시거나 좀 더 하시거나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무데나 펴서 읽다 보면은 이거 되게 많이 봤던 거다. 그 예문 같은 거 해석도 해보고 영작도 해보고 계속 보면서 이제 어떤 단어들을 외워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표시가 뭐냐? 나 이제 이거 외웠다,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에 그 페이지를 폈을 때 몇 개 이제 V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눈을 안 둬도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살짝만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되겠죠. 왜? 이미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그 페이지에 만약에 뭐 1분, 2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했었을 때 이미 아는 것들을 안 봐도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것 위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내가 모르는 것 위주로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는 거는 한번 쑥 훑어만 봐도 복습이 되니까 금방 기억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V자를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V자를 넘어서 이건 진짜 내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확실히 한다 이러면 그냥 아예 줄을 그어버리세요. 이거 안 봐도 돼라고 할 정도로 줄을 그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여러 페이지에 V자와 줄 그은 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장에는 완전 V자나 줄로 근 거로 꽉 차게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페이지에 사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 그 페이지 폈을 때 거기는 보지도 않아요. 반대쪽 페이지만 보고, 그리고 거기도 보다 보면 다 외워지면 사선 그어버리고, 그럼 딱 폈을 때 거기에 둘 다 사선이 그어있으면 안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보다가 이제 네 번째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다가 이제 꽤 많이 V자와 줄 그은 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좀 더 공부스러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애초에 처음부터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덤비면은 자기가 지쳐 쓰러지고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거의 99%는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꽤 많이 봤고 내가 외운 것들도 많고 지금 아예 페이지 자체가 사선이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만만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훨씬 더 공부한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내가 몰랐던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V자 줄 긋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계속 그거를 키워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세 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외워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표식 중에서 말씀 안 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중요한 거다. 이거는 별표를 해서 더 먼저 외워야죠. 이렇게 별표를 하시고, 또 느낌표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의 논리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원과 어떤 어원이 더해졌을 때 이게 이 뜻이고 이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뜻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표현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m down 이런 표현이 있을 때 I'm down with that, I'm down for it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I'm down I'm depressed 이 뜻도 있어요. 우울하다. I'm down. 그럼 나 우울해. I'm feeling down. 우울하게 느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회화체에서 구어체에서는 난 그거에 동의한다. 난 그것에 찬성한다라는 뜻으로 I'm down을 씁니다. I'm down을 쓰는데 I'm down with that. 나 그거 동의해. I'm down for it. 오늘 go grab a beer. 맥주 한잔 하러 갈래? I'm down for it. 나 찬성이야.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own인데 이게 찬성한다는 뜻이 있구나를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I'm up 이란 표현을 보고 I'm up for it. I'm down for it이 찬성이니까 그럼 I'm up for it은 반대요? 아니에요. I'm up for it도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논리상 뭔가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느낌표를 해놓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요. 영어 표현 중에 fat cha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뚱뚱한 기회, 뚱뚱한 가능성, 가망성 이런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희박한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뚱뚱한 기회, 뚱뚱한 가능성이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구나 라고 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에 slim chance 라는 표현이 있어요. fat이 뚱뚱한 기회, 뚱뚱한 가능성이니까 slim chance는 날씬한 기회, 날씬한 가능성이니까 그 반대 뜻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도 희박한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at, slim 반대인데 왜 뜻이 똑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느낌표를 하면서 동그라미를 쳐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예문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중요한 단어나 표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 부분만 표시를 해놓는 것도 눈에 잘 띄어요. 물론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지만 그냥 볼펜 하나만 있을 때는 문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나 표현 부분을 동그랗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 눈이 더 가니까 복습도 더 잘 되고 나중에 다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책을 지저분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이게 책이 깨끗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더라도 이걸 내가 익혀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더 하실 부분 더 더해서 꼭 실천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전에 네 번째도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익힌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이렇게 됐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셨으면요. 나가서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써먹어야지 기억에 오래 남고 내가 이 영어 표현, 영어 단어들을 공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어떤 표현을 익히셨으면 그냥 일부러 뭔가 그 상황을 만들고 뭔가 논리를 끌고 가서 그 표현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조금 말 안 되고 이 상황에 별로 연관 없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이 표현 써먹고 싶어가지고 그 표현 끌어다가 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말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쓰고 나면은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내 것이 되고 다음에 말하고 쓰고 할 때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실제로 말하고 글로 쓸 수 있게 많이 써보고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방법을 활용하셔서 단어장과 표현집 아주 두껍고 외우기 어려운 거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좀 더 할 수 있는 팁이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더해서 나중에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어 학습법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Daniel Sam.